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딱 한 종목 팟캐스트 7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래간만에 다시 꽉 찼어요, 멤버가. 네. 꽉 찼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결석했어요? 우리 참 인사를 안 했네. 예, 예. 인사부터 하고 갑시다. 먼저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네, 저 약간 라스트 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성을 막 갈아. 성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성을 갈아. 이분은. 심심한만 바꿉니다, 저는요. 네. 살아생전 마이클 양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마이클 양. 마이클 양. 양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마이클 김에서 마이클 홍으로 바뀌었다가 마이클 양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갈죠. 근데 이분은 성을 갈아. 아니.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지난번에 중국 사람 어디 찾아보니까 양 씨가 돈을 많이 번대 중국에서 양 뭐라고 하더는 게 진짜야. 근데다가 내가 요새 좀 보는 데가 있는데 그 집 라스트네임들이 양이야. 그래서 그쪽이 좀 잘 보이겠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영어 이름은 마이클 양이야. 마이클 양. 왜냐면 영어 이름은 아무 확인할 데가 없잖아. 어디다 들어가는 게 아니까 내가 부른 대로 부르면 되는 거야. 기분 나빠? 아니요. 전혀. 그래도 족보를? 족보? 이런. 영어 족보 있어 자기야? 영어든 한글이든 성은 성이죠. 난 그렇게 살아. 나 그렇게 살래. 네. 이성원 대표도 그렇게 살 마음이 있어 없어? 저는 있습니다. 네. 그래 확실히 되면 자기도 바꿔야지. 내가 영어 이름 하나 지어줄게. 법륜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응.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승원이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또 마누라하고 둘이 있으면은 아버지듯이 나의 모습은 하나로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도 굳이 하나의 성씨만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런 거 없다. 때에 따라서는 양씨가 됐다가 홍씨도 됐다가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저쪽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아빠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아빠고, 그렇죠. 태국에 가면 태국의 남편이고 그런 거겠지. 그건 그렇고요. 근데 우리 강준영 선생이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갔고요. 70회 대특집을 우리가 한번 건너뛰었어.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69회 때 기억하시죠? 이성원 대표. 우리가 기회인간, 위기인간, 후광통 특집 인트로를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특집 시리즈를 선언을 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2주 연속으로 우리 한국경제 여기 와우파에서 강의하셨잖아요. 주말마다. 예, 주말마다.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네. 진짜요? 예, 핫 뜨고 핫 뜨고 핫. 후광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기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뭐 저수지에 낚시가 진짜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만 듣고 오신 분들이 많고 사실 그 낚시터에서 낚시를 잘하려고 그러면 미끼를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지 내가 노려야 되는 물고기는 도대체 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열기만 뜨겁고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아마 강연에 오신 분들은 기준을 많이 잡고 가시면서 흡족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2주 전에 저희가 처음에 한번 할 때요. 맛보기만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을 저희 우리 딱한 종목 시청자들, 애청자들한테도 한번 좀 읊어주는 시간을 오늘만 특집으로 시작 그냥 그렇잖아요. 이 대표. 우리 오늘 10월 21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요. 20일 날 모처럼 급반등하더니 오늘 다시 또 그 도루묵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죠. 도루묵 아닙니다. 도루묵 아니고요. 짜증나. 후광통을 딱 검색했더니 딱 한 종목. 그다음에 나 방송 나온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참고할 게 없어. 후광통 전문가 이성호 대표님 됐어 지금? 참고할 좀 있으면 이제 강주혁 대표 이제 동영상 올라온다. 내 보기에는 참고할 게 없어 이놈의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광통 전문가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덕분에. 본론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저번 주에 강의의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国际货币来中国 이거였고요. 国际货币 뭔가? 最后的机会라고 그렇게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 통화가 중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주변에 후광통 강의를 하는 걸 갖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네. 이걸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왜? 예, 다른 곳은 지금 이게 보니까 대부분 중국 애널리스트를 데리고 와버리니까 네. 이게 거시적으로 못 보고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뭐냐면 하순의 그것들이. 그렇죠. 이게 대하수 새끼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IMF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금융 개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삼성전자가 네. 100만 원, 네. 뭐 이렇게 할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중국 가서 예, 우리나라 중국 맞아. 집거사 가서 강기정 대표님이 가서 필요해. 강의를 해줘야 돼 중국 그거 애들한테. 필요해. 제가 작년부터 하자 그랬어 안 했어? 그러니까 왜 맞습니다. 이게 왜 네. 필요하냐 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IMF 터지고 외국 자금이 몰려들 때 살려고 생각을 했던 증권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괜히 뭐 외국인 들어와도 21평이 저항받고 무너지니 이러고 있을 때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애널리스트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뭐 얘기를 하면은 후광통에 대해서 먼저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후광통이라고 하는 거는 후광통은 후가 이제 상해를 얘기를 하고요. 강은 샹강은 홍콩을 얘기를 합니다. 통은 통하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생각을 할 때는 외국인은 사실 중국 상해 주식에 아직도 투자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지금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홍콩 주식 하는 겁니다. 상해 주식을 못 하는 건데 이번 후광통을 통해서 외국인이 홍콩을 통해서 상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 네. 요게 이제 후광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외국 자본이 이제 상해 시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 상해 같은 경우에는 A 시장과 B 시장이 있는데 네. 상해 A 시장은 내국인만 투자합니다. A는 내국인만. 그렇죠. 그리고 상해 B 시장은 외국인만 투자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해 A 지수하고 B 지수하고 괴리가 있어요. B 지수가 더 올라 있고 A 지수는 못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상해 A 주식은 개인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개인들만 투자하는 종목이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죠. 네. 이 대답을 잘 해주셨네요. 혼자 네. 이러고 있으니까 좀 뻘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상해 A 시장이 열리면 A 시장하고 B 시장하고 키 맞추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한번 노려보자 뭐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A 시장하고 홍콩 시장에 또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홍콩 시장은 대부분 기관 아니면 외국인이고요. 기관 아니면 외국인. 그치. A 시장은 누구다? 대부분 개인이죠. 개인. 네. 중국인 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H하고 A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키 맞추기. 그러니까 A 시장이 한 그 정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헛다리를 짚어도 굉장히 잘못 짚은 겁니다. 그건 헛다리다. 그거 얘기하는 애들은 이영표야. 메롱이다 그것들은. 네,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헛다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일본이 자본시장 개방이 1980년도 초반에 자본시장 개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오기 전이죠. 네.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딱 4배 올랐습니다. 네. 일본 4배 올랐고요. 지수가? 그쵸. 아, 지수가 진짜. 4배 그렇네. 오르면 종목은? 종목은 한 40배, 50, 100배 올랐겠네. 100배. 100배. 100배가 올랐겠네. 100배는 불법 아닙니까? 왜냐면은 지수가 4배 올랐으면 종목은 100배로 그쵸? 올라야지. 우리 시장은 그때가 IMF였기 때문에 네. 7배 올랐습니다. 7배. 왜냐면 지수 더블 하는 시장에 10배 가는 종목 선지거든요.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본시장 개방이 되면 중국도 한국이나 일본처럼 최소한 지수가 4배, 지수가 7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주식의 후광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인데 네. 그것도 뻘소리입니다. 그것도 헛소리다. 개소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서 딱 얘기를 끊고 요걸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이승원 대표님 네.
이승원 대표님은 아시는 투자 명인이면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아 투자 명인이요? 네, 돈 주식에서 연락에 돈 번 사람들. 주식에서 아 주식은 모르겠고 선물에서는 그 혼마 문해이사 우리 차트를 만드신 그 사람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200년 너무 오래됐나? 됐는데? 200년 됐나? 가장 가까운 사람 뭐 버핏 아저씨지 뭐. 그렇죠.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로만 미국 내 두 번째 가부가 됐죠. 그쵸. 제시리버모 모르십니까? 제시리버모 알고 네, 있죠. 제시리버모는 5달러로 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대박이죠. 깜짝 났잖아 나. 네. 피터 린치 아세요? 피터 린치. 피터 린치 알죠. 피터 린치는 10년 동안 100만 명에게 25배, 1억 투자, 1억을 피터 린치한테 갖다 줬으면 피터 린치가 얼마를 만들어줬다? 25배? 25억을 만들어줬다. 네. 몇 명한테? 100만 명한테. 린치를 대박이죠. 당했네. 린치를 당했네. 네.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투자 명인 중에 한 명이 그 템플턴 투자 템플턴. 투자 자산 만드신 네. 존 템플턴이라는 분. 네. 이분은 $10,000 가지고 몇 년 만에 4만 달러를 만들었다. 4년 만에 4만 달러를 만들었다. 약간 졸려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아십니까? 이 사람들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미국 사람입니다. 네. 금융은 어디가 더 발달되죠? 역사는 유럽이 더 유럽이 깊죠? 더 길죠. 미국보다. 근데 네. 유럽 사람은 주식을 못해서 투자 명인이 없을까? 있죠 유럽에도. 유럽 누가 있나요? 저기 조진 소로스. 조지 소로스? 네. 조지 그냥 헝가리잖아. 조지 소로스 돈을 어디서 벌었는데? 미국에서 벌었죠. 그쵸? 뭐 그리고 그게- 저기 누구야? 누구? 앙드레 앙드레. 코스트라니? 앙드레.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뭐 돈 몇 배 벌었대요? 그 사람은 몇 배 벌었는지 배가 아니지. 나오지가 않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벌었다. 제가 폴리류사상.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네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번 나 오늘 솔직히 방송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둘 다 현학적으로 노네. 네네. 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자랑질하고. 잘난 척 좀. 난 그 중에 아니, 아는 새끼 이게- 하나도 없다. 아, 피터 린치 들어봤고 워렌 버핏도 2명밖에 모른다. 젠장. 아 갑자기 나 하기 싫어졌어. 비슷하겠어.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혼자 떠들어야 되는 분이 학습을 좀 하고 오세요. 혼자 떠들고 있잖아 지금. 알았어. 얘기해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냐 하면 네. 미국에서 그렇게 투자 명인이 많았던 이유가 예. S&P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 그 10배 정도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미국 다우존 산업지수가 1980년 초반에 1000포인트였어요. 네. 지금 몇 포인트입니까? 10,000포인트가 넘잖아요. 그렇죠. 14,000포인트. 거의 뭐 이제 뭐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면? 거기 14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들고만 있어 투자 명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버핏 아저씨는 그게 될 수 있었지. 응?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동시간에 유럽은 한 개도 오른 게 없거든요. 오른 게 없으니까 투자 명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우리가 볼 때 이게 단순히 중국이 개방이 돼서 독일이 된다, 일본이 된다, 한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중국은 그냥 미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후광통은 어차피 중국이 처음으로 주식을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그냥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미국처럼 되면은 몇 배가 간다? 최소 지수가 열 몇 배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 후광통은 그걸 차라리 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0월 21일이요. 10월 21일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오늘 중국 GDP 발표 있었죠. 예, 발표가 있습니다. 7.3%. 7.3%. 사람들이 7.3% 정도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5%는 나와야 되는데 7.3%밖에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은 우리가 몇 프로 근데 지금 중국이 세계 GDP 몇입니까? 2위. 독일이 GDP가 많아요. 중국이 많아요. 중국은 몇 프로 성장인데 괜찮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조만간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후광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후광통이 열려서 자본시장 개방이 돼서 뭐 좀 이따가 4배 먹고 지수로 4배 먹고 주식으로 10배 먹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지수로 10배 이상 먹고 종목으로 100배 이상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을 붙들어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라고 했는데 별로 반응은 안 좋습니다. 나 느낌 와요. 느낌 와. 강의할 때가 차라리 반응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건 알겠는데 지수를 배팅하란 말이야. 나는 근데 그게 되는 거야. 아니 지수를 베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수를 베팅해도 10배는 간다는 거예요. 지수를 그 말은. 베팅해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50년 걸리고 이러면 짜증나잖아. 50년 30년 걸리고 그러면. 30년이나 걸릴까요? 예전에 강의할 때 할아버지가 그랬어 나. 이게 다른 이 게 하나가 사람아,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뭔 장기 투자야? 이러고 화를 내시더라고. 이게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세계 GDP 매리 2위라 그랬잖아요. 네. 세계 구매력으로는 몇 등? 지금 1등입니다. 네. 1등인데 중국 주식 올랐습니까? 10년 동안? 떨어졌죠. 중국은 10년 동안 네. 세계 무역 10위국가에서 1위, 거의 2위, 1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왜 안 올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오른 것 네. 뿐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절대 저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반에 튈 때는 아마 장기 투자가 필요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라야 되는 폭 자체가 전혀 못 오르고 있다가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이게 한 방에 방향성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힘 빠져.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군요. 이 강의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아 이거 가는 재미없었어. 거 없어. 네. 아니 그 좋아 나는 내용 좋은데 이승원 대표가 너무 지금 그 썰렁하게 대답하고 디스할 준비부터 하고 있잖아. 아 벌써. 형님의 이게 무슨 그럼 얘기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몇 가지 들은 것 중에 나 디스 안 했어. 아 딱 좋은데 그 표정이 디스해 지금. 진짜? 이 사람이 보면 딱 본 느낌을 알지 벌써. 이승원 대표는 성격 자체가 누가 얘기하면 틀린 것부터 자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강연한 사람 힘 빠진다. 야, 이건 대통령보다 이 사람 설득하는 게 더 어려워. 여기서 종묘는 대통령님 얘기 왜 나오나?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아 그랬어? 그거가 없잖아. 대통령 18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전 세계에. 예. 아 그런데요. 근데 궁금한 게 콩가. 그렇게 해서 이제 후강통일의 중요한 걸 알았고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주식을 딱 찍어줘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가면 이런 것 좀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증권사도 준비가 좀 덜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 생각 없죠. 그거 어떻게? 그 모증권사는 네. 그 남들 하는 거 보고서 4개월 있다 하겠대. 모증권사. 남들 하는 거 보고 네. 일단 이거 어떻게 판때기 어떻게 돌아가나 그 자신이 없는 거지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몇 증권사는 이미 특히 어떤 예. 모 증권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제 실시간 데이터 다 받고 막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그러면 딱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지 주식을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뭘 어떻게 뭘 준비를 하냐? 네, 뭘 준비를 해야 되는 뭘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냐면 중국어를 배울 필요도 없잖아. 배워야 되나? 중국어를 왜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알려줘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본시장 개방될 때 한국어부터 배우고 주식하던가요? 그 나는 지금 한국 계좌가 있어. 그런데 그거 갖고 돼요? 그거 가지고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증권사 되는 증권사를 터야죠. 네네. 증권사를 터서 네. 일단은 뭘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네네. 접근하기 힘든 데일수록 돈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국무시장이 차라리 어떻게 주식시장보다 돈 벌기가 쉬운 거하고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설을 앞에서부터 푸냐 하면 네. 중국 시장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네. 중국 돈으로 50만 위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50만 위안이면 6천만 원이에요? 8,300만 원 정도 8,300만 원 됩니다. 정도. 그러니까 8,300만 원 정도 50만 위안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네. 투자를 못합니다. 아예? 네. 아니 그 완전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것 같다는 가능성이? 일단은 거의 그렇게 정해지는 걸로 아직 정해진 건 업계에서 예측하는 거죠 지금요? 어쨌든 간에 그 돈은 필요하다는 거죠. 50만 위안이 될지 40만 위안이 될지 60만 위안이 될지 아직까지 금액이 정해진 건 없지만. 세부적으로는 한 번도 일정 수준 증거금이 최소 증거는 필요하다. 그렇죠. 네. 아무나 이걸 갖다가 사기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대표 꺼도 되겠네. 일단 자야겠다. 들을 필요가 없네.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아,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돈 없으신 분들은 펀드를 가야 되는데 펀드를 가면은 아시잖아요. 또 엄한 종목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 투자를 하신 게 제일 낫고 정 8,300만 원 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펀드라도 그 펀드를 보실 때 중국 시장에 보면은 뭐 홍콩 H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상해 A 주식으로 국한돼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네.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단 그런 식으로 그리고 궁금한 거. 네. 중국도 양복 운봉 우리랑 똑같이 색깔 같아? 똑같죠. 빠지는 건 녹색, 우린 파란색, 얘들은 녹색, 올라가는 건 빨간색.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공개 해줍니까? 공개해 드릴까요? 네. 그 영어가 길기 때문에 네. 자막으로 처리를. 자막으로. 자 거기 댓글로 나중에 네.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태까지 댓글 달아준 적 없는데 한 번도. 그러면은 네. 다른 방법으로 네. 이 초상증권이라고 있어요. 그거 네네. 들어가서 보시면 초상증권이요. 네, 초상증권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게 음성 방송이라서 네. 여기서 종목 클릭하고 그러면 구글에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초상증권 보실 수가 있어요. 쳐야겠다. 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이제 종목이 중요한 거니까 네.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는 야 여기 전부 다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잘하신 주식 아니요, 전문가, 아유, 경제 우리 강 경제 대표님 전문가신데. 얘기를 들어야죠. 일반론을 얘기를 하면 두드려 맞을 텐데 네. 그래도 일반론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종목 살 때는 존 템플턴식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네. 존 아저씨. 네, 존 아저씨는 어떻게 하냐면 국가기관 산업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네. 국가기관 산업. 소위 그렇지. 말해서 국가 경제 중추 산업이라고 그러죠. 공산당 지분이 들어가 있는 확실한 기업들이지. 다 공산당 지분이요. 진짜? 공산당 지분 없으면 다 공산당 상장도 거예요. 안 되는구나. 걔네들은. 상장이 되는데 네. 그 몇 개 없어. 아. 그리고 빨갱이냐 이것들? 그리고 빨갱이지. 무조건 공산당 지분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안 그러면 그거 언제 훅 갈지 알아. 민자기업은 훅 갑니다. 예전에 네. 1900 아 잠시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데 아까 초상증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new1.com.cn인데 여기서 어떻게 CN 어디서 들어가요? 뉴원. new1.com. 제가 나중에 링크 건 걸 드릴게요. 링크 아 건 걸. 오케이. 링크 건 걸 드리는 게 더 빠르니까. 아 초상이 어려웠는데요. new 있잖아요. new1을 O-N-E네. 그냥 new1 그 영화사는 new에다 일자를 쓰잖아요. 얘네들은 영어로 new1이네 그냥. 예, 아까 했던 얘기를 그냥 좀 해드리면 대부분 이제 국조위라고 네. 중국 공산당들이 이제 국가 그 자금을 관리하는 그쪽 대부분은 거기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노팩도 거기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 큰 회사들은 다 거기 지분입니다. 네. 상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해 국조위. 그래서 공산당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 민간 기업으로 있는 것보다 공산당한테 회사를 갖다 바침으로 인해서 더 특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요건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건데 정부의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최대 주주의 지지가 되는 거니까. 일단 최대 주주. 근데 이거 지금 후광통 이거 중국 주식 샀다가 에다가 나중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왜요? 빨갱이 주식 샀다고. 빨갱이 주식 샀다고? 네. 지금 무슨 자본의 지금 국경이 30입니까? 어디 있으며 자본의 색깔론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색깔이 어디 있어? 백로로. 아 이분이 아주 그냥 어디 저기 고려짝 시대 얘기를 하네. 자기 딱 그 뭐야 네. 조심해야 돼. 왜요? 이거 잘못하면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 불려간다. 아 진짜? 거기서 당해. 왜냐면 반농담인데 네. 이거를 찾는 방법이 있어. 뭐 어떻게? 분류하는 거. 자기 그 홈페이지 있죠. 딱 네. 딱 첫 화면이 어. 네이버야 아니야? 네이버예요. 강연은 혹시 다음 안 써? 다음 안 잘안 쓰지. 쓰는데? 그럼 다음 쓰면 일단 꼽혀 나간다. 메일을 네이버 써, 한 메일 써. 무슨 지금 후광통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써, 한 메일 써. 나? 어. 나는 지메일 써요. 이 사람 꼽혀 하나 더 나간다. 거기다가 요새 그 놈의 문제되는 텔레그램 써 안 써? 쓰지. 이거 3개 중에 2개 걸렸는데. 아니 농담이고. 예, 그래서요. 어차피 뭐 중국 주식을 하려면 공산당 주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금속 중에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 같은 아니면 에너지 중에 석탄, 석유, 전력. 이 석유 같은 경우에 이제 워렌 버핏이 제일 먼저 투자를 했죠. 페트로차이나 그쪽으로 투자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관련해서 기계조선, 철강, 인프라 관련해서 운송, 선박, 항만, 공항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등 기업. 네. 1등 기업. 아 이거 중국대. 위원님께서 좋아하시는 1등 기업. 나는 잡스러운 거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외국인이 뭐 알겠어요. 삼성전 반도체 그러면 한국 근데 삼성전자만 있지 뭐. 이것도 그 정부에서 1등 기업 만들어주고 싶으면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근데 더 묘한 거는 중국이 요즘 구조조정 하잖아요. 네. 구조조정한 데가 많습니다. 야, 그 구조조정 1등 끝나고 위주로 나면 하세요. 대박이겠어. 1등 위주로 다 구조조정 해버리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쵸. 구조조정하는 것도 얘들은 굉장히 쉬워요. 다 얘들이 넘기자. 합쳐라. 그럼 합칩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옛날에도 인구 도시 미는데 야 내일부터 2주야 이러면 그냥 2주더라고. 뭐 보상이고 나발이고 없어.
야 그냥 가 이러면 가.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빌려준 땅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등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중국 공상은행. 공상은행. 자동차. 자동차는 상해 자동차. 상해 자동차. 기계는 상해 진화 항구기계. 석유는 페트로 차이나. 전력은 환흥 국제전력. 석탄은 신화농원. 뭐? 신화농원. 아, 그 느낌 좋은데? 신한농원? 오케이. 그다음 상해 A예요? 응? 상해 A 지금 불러주시는 게? 예.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망과기업. 망가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뭔가 망한 느낌인데. 오케이. 여하튼. 인프라는 삼천정만항항. 네? 삼천정만항항. 오케이. 통신은 차이나텔레콤. 이동통신은 차이나모바일. 보험은 중국 인수보험. 식품은 장유와인. 장유와인. 철강은 보산철강. 유통은 상해우이그룹. 이렇게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일단 1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는 홍콩 지금 후광통 하잖아요. 네. 후광통은 홍콩하고 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심천시장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천도 이렇게 되고 방송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콩 시장하고 아마 합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 중국에 있는 주식이 다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일단 생각을 해놓으시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쨌든 1등 기업은 일단은 좀 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거 없어요? 아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도 돼요? 네, 전문가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상해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풀네임이 뭐예요? 상하이 치치입니다. 상하이 치처. 아 근데 여기 상하이 항공 자동차 전기를 통합하는 회사가 하나 있네. 이건 같은 건가?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거야? 풀네임은 젠장. 상하이 치처 지투안 구펀 요시엔 공스 이렇게 됩니다. 상해 자동차 그룹 주식 유한 회사. 그러면 유한회사는 뭐 이렇게 맨날 유한해? 다 유한 행사예요. 다 유한공사, 유한회사. 유한이라는 건 갖다가 망하면 그냥 개꼬락지는다는 얘기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줬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뭘 헷갈리시냐 하면 중국이 지금부터 더 성장을 할 건데 요거에 초점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앞에서 정말 길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지금만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중국은 스스로 적정 주가까지 올라오는데도 이게 올라오려 그러면 몇 배가 올라와야지 적정 주가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성 때문에 한 번 더 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보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평가 얘기했고 이제는 각 업종이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까요? 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72에 무슨 소리야?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줘.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철강부터 보도록 합니다. 요즘 철강 업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왜냐면은 이번 달에도 보산강철에서 보산철강 강철이죠. 보산강철에서 또 철강 가격 인하했다고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오산 스틸이 1등이라고요? 바오산 스틸이 1등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압도적이야? 우리 그래프를 한번 뽀수기야? 뽀수기?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뽀수기네. 지금 왕뽀수. 여기에 지금 1등인 중국의 조강 생산 능력이고요. 여기가 2등이 누구냐 하면 일본입니다. 이 친구 전문가 맞네. 오, 박수. 구강통은 강으로 이름에 강이 들어가.
어쩐지 우리 같이 강의합시다. 후강통. 이래 버리니까 강준혁은 후강통. 이게 누가 경쟁해요 이거 하고? 아 이거는 누가 압도적이다. 이거는 수치가 이게 수치를 읽지도 못하겠어. 나는 궁금한 게 나는 이제 인도가 저 아르셀로미탈 그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조광량에서 인도 그 아르셀로미탈이 1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제꼈겠네 이미. 그렇죠. 예, 지금 일본이 지금 2등인데 일본에 비해서 중국 조광 생산 능력이 7배입니다. 7배. 네. 우리나라 포스코 우리나라는 지금 6등입니다. 전체 조광 능력으로 봤을 때. 포스기네 포스기. 예, 이거 좀 힘들죠.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철 만들려 그러면 뭐 필요하죠?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철광석은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호주. 호주 같은 데서 막 배 타고 와야 됩니다. 중국은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호주. 중국은 스촨, 라오닝 이런 데서 가지고 옵니다. 그냥 땅파. 네. 중국 자체가 전 세계 4위 철광석 매장국이에요. 네. 얘들은 가격으로 쏘고 지금 가격으로 쏘고 봐서 예전에 삼성전자가 가격 경쟁력을 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오샨, 깡티에 이거는 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업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평가를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야, 이런 데는 진짜 그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네. 난 장난 솔직한 아니죠. 얘기로 다른 나라 철강 회사들 싹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프 보니까 장난 아니죠. 네. 네. 깜짝 놀랐네. 나는 뭐 그래 봐야 뭐 이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일단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강의를 와야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디 카페도 공개해 주시나요? 아니요, 카페 없는데. 아 카페에 없습니까? 강의에 오시면 강의에 와야 되는구만. 어딘지 모르지만 다음번 강의는 언제야 그럼? 다음번 강의는 미정입니다. 아 미정. 아마 그러면은 우리 딱한 팟캐스트를 종목에서 통해서 예. 홍보가 나갈 예, 겁니다. 예, 예. 저번에 강의할 강의 때 꼭 와야겠다. 예, 이거. 강의할 때 무료야? 아니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런 자료를 다 준다고? 자료를 대박이네. 보여드립니다. 아 보여주는 거야? 네. 얼마 전에 증권사에 이 자료를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 자료만 어떻게 졌다.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은 요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건설도 안 좋죠. 중국은 요즘 부동산이 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 총 뭐 60개 도시 중에서 48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부동산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그래프를 봐야 되죠. 저번에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줘서 거기서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따먹었네 저거? 네. 그 위원님이 달라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네. 뭐냐 하면 중국 도시화 추이입니다. 네. 중국 도시화 추이를 보면 지금 중국이 도시화 추이가 2000년도에 30%대에서 지금 2015년도 예상으로는 한 58.5%까지 도시화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우리나라는 83입니다. 83입니다. 요 정도가 83입니다. 중국은 지금 얼마다? 58.5 정도로 지금 2015년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많이 올라왔네. 그럼 건물 질 거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중국은 이게 도시화가 된 게 이제 중부까지 도시화됐습니다. 서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서부는 좀 개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 서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근데 난 계속 뭐 하나 찾으면 못 찾으면 짜증 나거든요. 상해 오토모티브 그 그룹은 상장이 안 돼 있네. 상장이 안 돼 있네.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 뭐야? 뭐예요? 상해 아까 상해 자동차는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상해 자동차가 상장이 안 돼 있죠. A 시장 상장돼 있어요. 그래? 나 여기 안 나와. 코드 번호가 자 코드 번호를 불러드릴 테니까. 불러줘. 잠깐만요. 6으로 시작해요. 6으로 시작하자. 잠깐만요. 외우진 못합니다. 아 상해 자동차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상해 자동차는 코드 번호 600104. 600104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세요. 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건설할 때가 많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하나가 돼 있어요. 제가 요 앞에는 조금 그런데 갈수록 빠져드네 이놈의 강의가. 나 이거 바로 사네. 어떻게 하면 사? 이거 중요해요. 너무 싸. 이거 중요합니다. 오. 중요해요. 건설은 1등을 사면 안 돼요. 왜? 중국에서 건설 업체는 1등을 사면 안 돼요. 아 졸라 미분양 존나 많구나 걔. 2등을 사야 됩니다.
왜? 왜 2등을 사야 되냐면 왜? 1등이 중국 건축 그룹인데 그쪽은 지금 보면은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도시화도 어느 정도 있지만 2등이 그 2등 하는 업체 이름이 뭐냐 하면 중국 중티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중국 중티에? 네. 여기 중국 중철이라고 이제 코드번호 601390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00390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걸 왜 보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 보세요. 중국이 지금 도시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된다? 철도하고 도로도 엄청나야 되거든요. 철도 깔아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요 회사는 1등 회사는 거의 뭐다? 주택하고 도시화입니다. 근데 2등 회사가 철도 건설이 35.3%, 도시화가 30%, 도로 건설이 14.6%로 딱 황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국 중티에가 뭐냐면 철도 관련 회사거든요. 철도 건설 관련 회사인데 여기 지금 사업 구조, 매출 구성이 참 잘 분할이. 코드 번호 불러주세요. 아까 불러드렸으니까. 아니 그 조금 전 거 그 건설회사. 그거 불러드렸습니다. 그건 재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방송에 집중을 하라. 아니 집중하게 만드네. 나 이거 매력적이라 봤거든요. 그랬잖아 방송이. 내가? 이게 아니야. 앞에 있는 모멘tum보다 종목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한다. 더 재밌어.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꼽히잖아요. 보니까 아까 아까 오토모빌로 차니까 안 나는데 모로로 치니까 나네. 모터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601390 중국 중티에. 중국 중티. 601390. 오케이 말해. 요거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일단은 자동차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요것도 우리가 야 이거 완전히 싸네. 지금 당장 지금 못 사잖아 저거. 당장 사고 싶네 이거. 내가 원하는 게 딱 이거였어. 요거는 뭐냐면 주요국 인구 1000명당 먼저 자동차 대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건 잘 만들었네 우리 미국이 총 지금 보면은 한 800대 정도 되고요. 그렇죠. 거의 800대 정도 되고 한국이 363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50대 넘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진짜 높은 거예요. 영국에 보니까 500대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이 다 500대 수준이고 맞아요. 우리가 거의 400대까지 온 거니까 개떼같이 많은 거죠. 정말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차가 정말 많잖아요. 요즘 교통이 참 혼잡한데 그래서 58대입니다. 58대. 올해 이제 뭐 65대 70대 간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인구 1000명당 이제 60대 7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새끼들이 다 자동차 타면은 지구가 다 그냥 매연으로 그냥 가득 차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계속 나오잖아. 리튬이온 배터리 그 축전지로 그냥 전 세계가 가득 차겠네. 리튬이온 배터리 아니요. 리튬 산화철 배터리요. 리튬 인산철? 인산철이야 산화철이. 그러면 뭐야? 그놈의 그 축전지는 다 어떻게 그게 참 여기서 오늘 너무 진도 깊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도와드릴게요. 그 이승원 대표가 아주 약하잖아. 지금 보면 아까 그 회사 있잖아요. 저는 천성이 전략가잖아요. 종목 찍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차이나 SAIC 그 모터 그룹 하면 딱 그 얘기 지금 말씀하신 회사 나오는데 관련된 뉴스가 한결같이 나오는 게 전기차 보급 등등등등 하면서 알루미늄 수요까지 땡기는 거야. 알루미늄? 왜냐면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차보다 알루미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니까 딱 나는 거야 중국이. 치매가 높아지겠구나. 이 사람이 짜증나네. 너무 쓸데없는 소리야. 얘기 안 해 진짜. 얘기 안 해.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1등 기업 찾아서. 야 오늘 너무 좋은데? 한번 해봐요.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고요. 김 빠졌어. 한 종목만 더 불러줘봐. 아니야, 나 LG 생활건강 같은 거, 과학. 생명과학 말고 LG 생활건강 같은 거. 그냥 필수 있잖아. 치약 팔고 이런 거. 치약 비누 이런 거. 치약 팔고 이런 건 잘 안 보이더라고. 소비재 쪽. 소비재 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거 사실은 업종을 다 분류를 할 때 뭘 빼놓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불로 뭘 빼놨냐면 은행 일단 빼놨고요. 왜 은행은 왜 빼놨냐면 희한하게 중국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개방 한번 하면 한 번은 데미지가 와요. 보통 데미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요거 중국 타오바오에서 우리 집 사람이 사온 겁니다. 멋지다. 네, 어쨌든 하여튼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일단 은행 뺐고요. 에너지를 일단 뺐어요 제가. 페트로차이나하고 석유, 석탄, 태양광 이쪽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갈지 이게 조금 헷갈려서 여기서 일단 그거 뺐고 조선 일단 뺐습니다. 조선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요건 상위계 아니야. 상위계 아니고 상관없어요. 홍콩 걸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이게 상위에는 성장이 안 돼 있는데
뭐가 하나가 있냐면 네네네. 시노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 시노팜. 네, 혹시 어, 들어보셨는지 어깨 모르겠는데 많이. 이것도 네. 음식료 쪽인가 보다. 이건 약입니다. 약. 약. 아, 팜. 예, 팜 약입니다. 네. 약인데 네. 요거는 지금 약 같은 경우 그 시노팜 같은 경우에는 네. 혹시 들어보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약기업 탑 10 안에 듭니다. 10등 기업이고요. 포춘 기업 안에 포춘 500대 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런 식으로까지 됐냐면 중국이 지금 제약업 구조조정하거든요. 네. 시노팜을 중심으로 다 합칩니다. 아, 미친 듯이 합치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 회사 이름은 코드 번호 하나 불러주세요. 코드 번호는 네. 코드 번호는 제가 홍콩 거는 잘 몰라서. 아, 상관없어요. 아니 이건 제가 알아보고 시노팜? 예, 그 기업 분석만 해놓은 겁니다. 아, 시노팜이 XI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콩 증시에도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저번에 우리 그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중국 사람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을 하니까 졸라게 난리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 아직 약 안 먹거든요. 아픔 참습니다. 한번 먹었다가 1099 되겠습니다. 시노팜. 네. 네. 근데 요즘 약 먹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먹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새끼들한테 생각을 비타민 C만 하는 풀어도 얼마야. 요거 말고도 일단은 몇 가지가 돼 있긴 한데 일단 그건 다음에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차게 근데 달려왔는데요. 궁금한 게요. 또 궁금한 게 뭐 있어요? 너무 알려주면 안 돼. 그쪽에서 그 중국이 매연이 되게 심하잖아. 네네네. 이 호흡기 관련된 천식 관련된 약을 만드는 애들이 대박 나겠네. 중국에서.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천식약 만드는 애들이 대박 나겠네. 중국에 그래서 천지학 얘기하지 말어. 왜요? 그때 우리 딱한 점을 얘기했다가 모 인사가 얘기했다가 주가 박살났잖아. 네, 네. 요새 좀 회복됐는지 몰라. 그래서 근데 네. 중국에 네. 가장 많은 질병은 심장계 질병이에요. 심장계 질병이고 네. 폐 관련 질환, 기관지 질환은 4위 정도 됩니다. 사망 원인에서 생각보다 매연에 많이 이렇게 뭐라고 1등은 뭐예요, 그럼? 심혈관계 질환, 그거는 심장. 그거 어디나 다 똑같아. 그건 다 똑같네. 너무 많이 먹어서 요즘 고혈압하고 이런 것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중국 주식 투자하는 걸 갖다가 너무 복잡하게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냥 생각을 오히려 하시면 더 좋은 좋냐면 쉽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8,400만 원 모읍니다. 아, 그건 아직 100%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 이상도 모을 수 있. 절차가 나올 테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그러니까 되겠고요. 일단 중국에 투자할 돈을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증거금, 최소 증거금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증거금이 있을 거니까 뭐 1,000만 원 됐든 2,000만 원 됐든 3,000만 원 됐든 일단 모아놓자는 거죠. 돈을 좀 모아놔놓고 뭘 사느냐. 그냥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까 얘기했던 1등 기업, 네. 국가 경제에 중추가 되는 기업 네. 중에서 몇 개 세팅을 해서 그거는 일단 깔아놔 놓고 그건 일단 깔아놔 놓고 지금의 성장성 어쩌고 저쩌고 타오바오래 지금 성장성 관련해가지고 샤오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런 쪽으로 일단 봐야지 전혀 깔아놓은 거 없이 그런 성장주만 따라가다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지수가 500에서 1000 갈 때 100포인트가 올라도 네. 거기서 매매 잘못 돌리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 일단 우리나라보다 깔아야 되는 게 비싸니까. 있습니다. 국내 주식하는 훨씬 네. 비싸니까. 일단 깔아놓고 시작하면 된다. 깔아놓고 시작하면 사놔놓고 한 5년, 10년만 있으면 네. 집 산다, 네. 차 산다, 네. 결혼할 수 있다. 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차는 것 돈 같습니다. 없어도 사죠. 차는 그거 안 돼요. 돈 가지고 사야 된다. 차는 절대 할부하면 안 되고요. 내가 차는 일단 한 방에 그냥 내가 사는 게 뚜벅이잖아요. 어저께 오다 보니까 길에서 쓱 붙여놨어. 어딘가. 그랬더니 삼성 있잖아, 삼성. SM5 아래 거 뭐지? SM3? 3. 월 22만 원이 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사고 싶은 생각 훅 들었었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마지막. 그렇게 월로 돈 들어가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 느낌 좋은데. 아, 오늘 주식까지 내가 한 세 종목 난 또 들어보면 바로 찾아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 내가 우리나라 주식 가치 다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번호나 아니면 영어로 대충 쓰시면요. 구글 파이낸스 가면 다 리얼타임으로 나와요. 1분 정도 딜레이 된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오고, 그걸 같이 이제 딱 비교까지 하면 딱 나와요. 이게 보여드린 게 아래쪽 쭉 살아내고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해 자동차고요. 위에서 훅 떨어진 게 이제 현대차거든요. 이게 다 비교까지 돼요. 전 세계 그래프 딱 같이 그리고. 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국 내가 맨날 요즘에 방송에서 들어갔고 준혁 강 대표한테 들어갔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자기네끼리 했을 땐 준혁이 새끼야 그래? 체격을 보고 얘기해 이 사람아. 형 미안해. 그거 아니지. 나도 형이라 그래 이 사람아. 강 대표한테 아니, 듣고서 괜찮아요. 얘기하는데 옥상으로 올라와요. 조선주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포라고 우리나라 조선주 말대로 줬댔다고.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주들은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상해 A는 공매도가 안 돼요. 중국은. 근데 공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공매도가 돼요. 네. 공매도가 되는데 딱 걸렸다 저거. 예전에 적격 투자자라고 돼 있는 기관 있잖아요. QF. 네. 걔들은 공매도가 돼요. 걔네들만 되고. 네, 걔들만 근데 되고 이번에 그 상해 그 후광통은 공매도가 안 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후광통에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조건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걔들은 안 돼요. 걔네들 근데 안 되고. 적격 투자자로 돼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돼요. 걔네들은 공매도가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러면은 그 만약에 롱숏 하는 애들은 국내에서 공매도 치기가 더 쉬우니까 오히려 국내 애들이 지금 오버슈팅 하는 게 밑으로 ELS 변동성 그 ELS 물량들도 있고 공매도 물량도 있는 것 같아. 네. 이러지 않고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오늘도 보면 LG화학을 하한가보다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네네. 대단하다 이 새끼들 딱 이랬거든.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 국내 업종 빠지는 업종하고 아마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 중국 쪽은 오르고 있지 않을까? 이 상해 애들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면 아까 우리 철강 보였잖아요. 아시아 철강사 산다 그러면 대부분 외국인들 포스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도 포스코를 샀잖아요. 그 정도인데 포스코가 안정성이라든지 조강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후광통 열리면 일반적인 외국 투자자들도 상해 A 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포스코 살지, 버선철강 살지. 그럼 당연히 그쪽을 사겠죠. 우리 시장이 그런 데서 사실 이번에 후광통 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갑자기 이제 고민해 해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공개할 건 아니지만 딱 이해거든요. 이게 이제 특정 그 회사가 이 조선업체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조선업체가 이거가 이게 1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인더스트리. 이게 하여튼 차이나 쉽빌딩이 조선 회사네 인더스트리라고 이런 말은 조선 대표 아니 마치. 근데 이게 1등 회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래쪽은 현대중공업이 위에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교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후광통에 이렇게 관심 많고 저희가 특집으로 계속 해드린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대한민국 주식 거의 대부분 여기 들으신 분이 거의 99%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초이스는 전 세계 주식을 다 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대부분의 나라 어느 키움이 됐건 대신이 됐건 몇몇 증권사는 해외 주식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특히 이제 동시대 우리 같은 시간대 있잖아요. 홍콩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자꾸 이제 한국만 해갖고 떨어진다 어쩐다 얘기하고 올라갈 때도 많이 떨어질 때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지금 비율을 좀 우리 점잖은 사람 넓히자. 넓히면 보면 투자의 기회가 많이 있죠.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예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목을 정할 때가 이제 최호우도 지회의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당.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좀 공감을 하냐하면 사실은 그거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 이제 당년에 다녀보면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우리나라가 다시금 금융위기가 오면 그때는 꼭 주식을 나는 살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금융위기가 근데 왜 와? 근데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오기가 참 힘들 겁니다. 왜 힘들지? 그쵸? 좀 외환보 유고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알고 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 건드린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 더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걸 겪기 전에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 자본시장 개방할 때는 누가 들어왔죠? 일본 애들 들어오고 미국 애들 들어오고 존 템플턴도 그때 어디 끌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 이제 중국이 열린다면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종목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사야지. 그렇죠. 내가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알면 뭐합니까? 팔아야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시장이 갈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중국을 사야지.
네. 주식은 항상 액션이다라는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론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2주 전에 인트로 했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한 2-3번 정도 더. 야 이건 더 해야 되겠다. 계속. 왜냐면 오늘 그래서 아까 막았잖아. 종목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왜냐면 저희들도 스타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은 이거 들으신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야 저거 뭐니 8천 몇백만 원 없어 이 새끼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물론 제도적으로 몇 천만 원이고 뭐 아까 60만 원이야? 뭐 얼마? 50만 원이야. 예, 그 이제 그 중국 공산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개인적으로 딱 못하더라도 대안이 되는 건 또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게 중국 관련된 직접 상해 이하는 펀드도 아마 자산운용사가 국내 자산운용사, 해외운용사 파는 놈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잘 알잖아. 미국 거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 애들의 뱅가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 각각 자기 그거랑 각각 운영할 수 있는 그 면허 갖고 있는 애들이 중국 관련 ETF도 엄청 만들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면 직접 중국을 못하고 홍콩을 못하더라도 홍콩에서 또 관련되는 중국 관련된 ETF를 파는 놈 만들어서 거래한 놈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고 미국에도 ETF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그게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여기서 네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에 투자를 하면 원래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죠. 22% 네. 내는데 애들 중국에 유학 보내세요. 네. 유학생 그 현지인 자격으로 계좌를 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위어바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 애들을 네. 중국에다가 네. 유학을 보내면 모든 네.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홍콩을 그- 통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걔들이 그냥 사면 돼요. 위어바우가 그거는- 10%짜리 특판 예금이잖아요. 그거는 잠깐만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제가 잘 모르는데 모르라서 제가 디스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유학을 보냈어. 유학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뭐 강준영 위원이 애가 없지만 뭐 강모식이를 유학을 보냈어. 그럼 걔 이름을 계좌에 터서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 근데 두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강준영 위원이 여기서 양도세를 안 낼지 몰라. 그렇지만 강준영 위원 아들이 그 현지에서 계좌를 터갖고 거기서 무슨 뭐 해외 거리로 해서 계좌를 거래하잖아요.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결국 내게 돼 있고요. 결국 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강준혁이 아들한테 갑자기 1억을 줘. 증여세가 안 네, 증여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요즘은 그게 되게 심하게 같고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자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요새 또 있는데 그 안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또 다른 문제야. 그걸 잘 짜야죠. 네, 그거는 잘 짜야죠. 그래서 이거 양도소득세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나라도 중국도 아마 이중과세 방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내면 돼요. 그래서 그건 무조건 세금 낼 수밖에 없어요. 그 기자들이 얘기하는데 네. 요즘에 그 약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네. 위안화 예금이 네. 대부분 다 위안화 예금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위안화 예금을 갖고 있어서 후광통도 준비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로 쏠 수 있는 준비가 네네. 충분히 지금 돼 있다. 근데 다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냥 예금으로만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네. 나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현재는 위안화 현재는 이제 저걸 틀 수 있잖아요. 현재에서 어떻게 됐건 간에 현재 뭐 있으면 현재에서 위안화 외금을 털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에는 아직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그쪽은 안 해봤으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틀 수 있는 게 달러랑 그 저기 유로화 있잖아요. 유로화 같은 거 같이 이제 국제 통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티은행 우리나라 국내에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위안화 계좌는 못 틀 거려 여기서. 그래서 그거 있는 분들 아마 돈 많으신 분들 중국 현지에서 네. 어떻게 사업하는 거 터는 분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계좌를 튼다. 위안화 예금. 그러니까 위안화 예금을 제가 말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맞나 그런 거죠. 국제 통화로 되려는 게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위안화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거는 달러로 샀다가 위안화 갖다 가는 그런 그 거치는 건데 바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 엔화도 되고 달러도 되고 유로도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위안화 계좌를 제가 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의 투자 자체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돈 많으신 분이 해놨던 건 중국에 현재 네, 지금 그랬을 준비를 거예요. 하고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게 네.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위안화 직접 투자는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뭐 리딩 투자증권이 예전에 이제 네, 달러. 예, 그 해외 주식 투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네.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걸 좀 받고 네. 고장 이제 네네, 맞아요. 환전을 해서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주식을 사게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좀 더 편하게 만들겠죠. 네,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게
외나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5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네. 거기 안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해. 저번에 시진핑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얘기했는 게 그거예요. 그때 선물 준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그때 뭐 그게 뭔 선물이야 이랬는데 큰 선물이야.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하면 2번 환전한다니까 지금은.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에는 세금은 확실할 거예요. 세금은 그 우리나라에서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에선 우리나라가 없는 게 이상하죠. 양도소득세가. 그리고 궁금한 게 소득세도 그 미국에 있는 애가 우리나라에 와서 벌면 우리나라 건 우리나라 거대로 내고 미국 것도 미국 거 내고 그러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라는 대부분이 이중과세 방지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내고 나머지가 모자란 나라면 차익을 그 나라에 내면 돼요.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세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다 낸다고 지랄하더라고.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쓰려고. 아니 어느 나라나 한쪽에 그게 이중과세 방지가 안 돼 있으면 양쪽에 낼 수 있는데 미국인데 안 돼 있겠어요? 우리가 다 돼 있어요. 웬만한 나라 다 돼 있고 중국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중국인은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에 대한 세금이 됐든 요금이 됐든 그게 항상 이중과세, 이중이 아니라 차별과세입니다. 차별과세. 하다못해서 천안문을 들어가려고 그래도 차별이고 싹 다 차별이에요. 어쨌든 간에 유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인들이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봤을 때는 중국인으로 봐주거든요. 유학생 신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학생들은 더 유리하다. 와서 먹고 놀고 쓰니까. 일단 그거는 그런 거겠죠. 돈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송금버리는 편하잖아. 어찌됐건 자식이 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지금은 후광통이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거죠. 딱 말씀하신 걸 저는 이제 그런 제도를 좀 알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증권사 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끼고 한다는 거잖아요. 끼고. 근데 이게 예전에 그렇게 예전에 중국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라고 이 후광통 하기 전에 전부터 이제 3가지 방법이 한국에서 하는 방법, 베이징이나 이런 데 통해서 하는 방법, 홍콩에 가서 계좌 터서 하는 방법, 중국 현지에 가서 뭐 해외 주재원이 됐던 아니면은 유학생 신분으로 계좌를 법적 거주민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3가지 보통 방법이 이번에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니까 제가 팁으로 그냥 말씀을 하여튼 세금 다 낸다는 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어떤 분들 이러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하면 세금 낸다는데 복잡한다 그러는데 제가 특정 증권사는 홍보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걸 준비하는 증권사가 그 양도소득세 나중에 계산하는 서비스가 다 포함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껌껌이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우리나라도 양도소득세 종합 신고하는 게 있잖아요. 4월인가 5월에 하면 중국도 뭔가 어느 특정한 달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서비스를 다 해줘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세금이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실제로 보면 어느 나라 양도소득세 그 중국 쪽에 자본이득세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그 소스 있다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양도소득세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걷는 거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자본이득세는 지금 세부 지침이 떨어진 건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는 다 서비스를 해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터무니없이 세금 많이 내는 건 없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훈 대표 오늘 그 소감 어땠어요? 정말 도움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네네. 이 후광통 이거 갖고 안 되겠는데, 이거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어. 이거는 일생일 기회예요. 이거 기회야 이거. 이승훈 대표가 암만 당했어. 암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는 사람 행복이야 행복. 이게 진짜 이거는 일생일 기회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거 1시간 안으로 모든 내용을 녹아낼 수가 없지. 그렇지. 앞으로도 강의도 정말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준비를 해서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후광통 특집 본편 1편 방송하겠고요. 다음 주에 2편 또 저희가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